2022 카타르 월드컵의 16강 대진표가 하나 둘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번 주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밤 12시에 포르투갈과 3차전을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16강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매우 복잡한 경우의 수를 따져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C조에서는 폴란드가 아르헨티나전에서 0대2로 완패했지만 총 1승 1무 1패로 조 2위로 16강에 진출하는 일이 생겼고, 반대로 멕시코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이기고도 골득실에서 단 1점 차로 밀리면서 탈락했습니다. 멕시코가 사우디전에서 한 골만 더 넣었다면 폴란드와 파울 개수까지 따지게 될 뻔했죠. D조에서도 튀니지가 프랑스를 잡아내면서 끝까지 조 2위가 정해지지 않았었는데, 결국에 호주가 덴마크를 1대0으로 이기면서 이번 월드컵에서 아시아 출전국들 중에 최초로 16강에 진출한 팀이 됐습니다. 3차전을 하기 전에 D조의 순위를 보면 1위는 2승의 프랑스, 2위는 1승 1패의 호주, 3, 4위는 1무 1패의 덴마크와 튀니지였죠. 승점 상황이 한국이 속한 H조와 똑같았고, 특히 덴마크의 상황이 한국과 비슷했습니다. 덴마크는 호주를 무조건 이긴다는 가정하에 튀니지가 프랑스를 잡으면 골 득실에 따라서 덴마크는 16강에 갈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우리가 포르투갈을 이기고 우루과이가 가나를 잡게 되면 골 득실을 따져서 한국이 16강에 진출할 수 있게 되죠. 어쩌면 D조 덴마크의 16강 진출 여부가 H조인 우리에게는 미리 보는 미래 느낌으로 결과에 매우 집중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튀니지가 프랑스를 잡는 게 우루과이가 가나를 이기는 것보다 힘들어서 덴마크의 16강 진출이 더 어렵긴 했습니다. 사실 월드컵 개막 전에 D조의 예상을 보면 프랑스 1위, 덴마크 2위가 가장 많았는데요. 그러나 실제 2차전까지 치른 뒤의 순위는 호주가 2위, 덴마크는 3위에 불과했습니다. 공은 둥글다라는 말이 참 많이 와닿네요. 그리고 3차전에서 1위를 확정한 프랑스가 로테이션을 가동하면서 여유를 부리다가 튀니지에게 예상치 못한 일격을 맞았습니다. 뒤늦게 음바페와 그리즈만을 다 투입했지만 결국 패배하면서 체면을 살짝 구겼습니다. 프랑스가 당연히 튀니지를 이길 거라고 보고 무승부 작전을 구사했던 호주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 됐습니다. 덴마크 입장에서도 거의 16강을 포기했다가 호주만 이기면 자력으로 16강이 가능해지다 보니 더욱 공격에 기세를 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덴마크는 무려 7할의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일방적으로 호주를 몰아붙이고 있었는데 막상 골은 또 호주가 먼저 넣어버렸습니다. 경기 내용이 뭔가 익숙해 보이죠. 덴마크는 1차전에 튀니지를 상대할 때도 60%가 넘는 점유율로 경기를 주도했지만 결국 골문 앞에서 결정력을 발휘하지 못해서 무승부로 경기를 마쳤던 적이 있었는데요. 에릭센과 호이베르를 앞세운 중원에서 아주 강력한 장악력을 보여줬음에도 끝내 득점에는 성공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나라가 조금 겹쳐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다면 한국은 최전방에 조규성이라는 해결사가 존재하는 반면 덴마크는 그런 선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선발로 출전한 브레이스웨이트는 58분 동안 단 한 번의 슈팅도 하지 못한 채 씁쓸하게 벤치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교체 투입된 조커 역할의 카스퍼 돌베리도 경기 종료까지 딱 한 개의 슈팅에 그쳤죠. 오히려 숯에 몰려있던 호주가 먼저 역습을 통해서 선제골을 넣어버렸습니다. 튀니지가 후반 13분에 득점을 했는데 호주가 마치 그 소식을 들은 것처럼 2분 뒤에 덴마크의 공격을 차단하고 그림 같은 역습으로 골을 넣은 것입니다. 덴마크가 호주의 페널티 박스에서 공을 뺏겨서 갑작스럽게 역습 상황이 연출됐는데요. 호주의 라일리 맥그리가 하프라인 아래서 바로 최전방에 있는 매튜 레키에게 패스했고, 레키는 그대로 단독 드리블로 전진하다가 오른쪽으로 한 번, 왼쪽으로 두 번 접은 뒤 골대 오른쪽으로 낮게 깔리는 슈팅을 통해서 완벽하게 역습의 마무리를 장식했습니다. 덴마크가 수비 라인을 하프라인보다 위로 아주 높게 끌어올리며 압박하던 상황에서 단 한 번의 역습으로 호주가 득점하면서 경기 기세가 완전히 반전되어 버렸죠. 후반 25분에 돌베르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반칙을 당해서 페널티킥을 유도해야 되나 싶었지만 파울보다 먼저 옵사이드가 걸리면서 절호의 기회 역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덴마크는 점수를 만회하지 못하고 무승으로 이번 월드컵을
마치게 됐습니다. 월드컵 유럽 예선에서 9승 1패를 하면서 압도적으로 본선 진출을 확정한 덴마크는 막상 카타르에서는 힘을 쓰지 못하면서 조 최하위로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미국의 CNN은 이번 경기를 요약하면서 호주가 FIFA 랭킹에서 28개 달리나 위에 있는 덴마크를 기절시켰다. 매튜 레이키의 빛나는 득점으로 토너먼트에 진출하게 되었다. 튀니지의 승리로 덴마크에게도 16강 진출의 기회가 있었지만 호주가 선제골을 끝까지 잘 지켜냈다라면서 호주의 16강 진출 소식을 전했습니다. 영국 스카이 스포츠는 덴마크에 주목하며 호주에게 선제골을 허용한 덴마크는 16강 진출을 위해서 최소 2골을 넣어야 했지만 공격의 날카로움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동점골조차 기록하지 못했다라면서 덴마크의 무딘 골 결정력을 비판했습니다. 호이베르가 경기 내내 공을 잘 지켰고 에릭센이 경기 내내 패스를 뿌려댔지만 덴마크 공격수들은 3경기를 통틀어서 단 한 골도 넣지 못하고 집에 가게 되는데요. 프랑스전에서 기록한 1득점조차 공격수가 아닌 수비수의 골이었습니다. 해외 팬들 역시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가장 덜 중요한 게 점유율이야. 튀니지와 호주 모두 점유율이 30%였는데 결국 이겼어. 에릭센은 덴마크 공격수들을 흠씬 두들겨 패도 무죄야. 솔직히 한 골도 못 넣은 건 심하잖아. 덴마크가 유럽 예선에서는 압도적이었어. 하지만 본선에서는 전혀 힘을 못 쓰네. 덴마크가 탈락한 건 아쉽지만 토트넘 팬으로서 호이베르가 오래 쉴 수 있다는 게 긍정적이네. 나는 진심으로 덴마크를 다크호스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1무 2패로 탈락이라니. 튀니지의 승리 확률은 14.5%, 호주의 승리 확률은 14.8%였어. 완전 이변의 날이네. 큰 대회에서는 수비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이번 월드컵에서는 오히려 공격이 더 중요해 보여. 에릭센과 호이베르는 중원을 장악했어. 근데 그것만으로 경기를 이길 수는 없네. 득점 없이 점유율만 높은 경기를 보면 이제 결과가 보여. 역습으로 질 게 뻔해. 튀니지가 기회를 줬지만 덴마크는 그걸 잡지 못했어. 정말 한심한 골 결정력이었어. 튀니지가 기적적으로 프랑스를 이겼어도 덴마크가 호주에게 지니까 아무 소용없었죠. 그리고 겨우 16강에 올라간 호주는 바로 메시의 아르헨티나를 상대하게 됩니다. D조의 결과를 보고 나니 우리나라가 할 일은 오로지 승리뿐임이 확실해졌습니다. 16강에서 브라질을 만나게 된다 해도 포르투갈을 잡고 16강에 진출할 수 있다면 충분히 훌륭한 월드컵이 될 테니까요. 한국이 지금까지 보여준 경기력이라면 포르투갈전 승리는 어쩌면 정배입니다. 이강인과 황희찬까지 선발로 투입해서 좋은 결과를 얻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